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쟁은 노인들이 결정하고 목숨은 청년들이 잃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트럼프, 네타냐후, 하메네이 모두 7, 80대의 남성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본인이 죽는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전쟁에 대해 쉽게 얘기하고 전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최지선이 간다의 최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고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건의 발단이죠.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핵 과학자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간부들을 죽였는데요. 혁명수비대라고 하면은 이란 정권을 지키는 핵심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으로 아이들과 언론인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258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긴밀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 일을 몰랐을 리 없겠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공격이 일어나자 트럼프는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었던 G7에서 조기 귀국해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트럼프는 테헤란 사람들에게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 또는 위협이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공격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란이 한창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항복하지 않겠다. 사실상 결사항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6월 19일 오후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까지 공격했다는 보도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까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준비 완료했고 트럼프 최종 명령만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가자지구에서 지금 하마스와 싸우고 있고 그 전쟁이 18개월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하마스와의 싸움이 18개월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하마스 같은 그런 작은 조직조차도 소탕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란에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침투해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성과를 낸 거죠. 그럼 이스라엘 여론이 과연 이번 공격을 통해서 좋아졌느냐라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은 원래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국가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인데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데 핵 협상을 통해서 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핵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란이 국제적 정당성을 얻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란의 군사력이 또 강화되고 또 중동 안에서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력으로 이번에 핵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받은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미국과 핵 협상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미국과의 핵 협상은 당연히 중단했고 또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공격을 받은 테헤란 시민들은 이번에 사실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굉장히 붕괴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단결의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사에서는 지금 재택을 허용하거나 또 학교 시험을 취소하면서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피난 행렬이 자동차나 공항으로, 비행기로 지금 피난 행렬이 쭉 이어지는 것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란의 테헤란 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거의 서울시 인구랑 비슷한데요. 방공호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여서 이렇게 모두가 사실 테헤란을 떠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모두 피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6월 13일 공격이 이란에게 치명적이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핵 개발 관련 내용은 사실 소수의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학계에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핵연료 저장고 같은 주요 시설은 지하 벙커 깊숙이 저장돼 있어서, 근데 여기는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타격을 하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그런 벙커까지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이 필요한데 아직 이것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왜 이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만 취하지 않았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란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지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협상 중이니까 협상의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고, 사실 더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무력으로 핵시설을 제거를 하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란 공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미국에 쌓아놓은 똥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원래 이번에 두 번째로 당선이 됐을 때는 미국이 세계경찰 하지 말자, 너무 피곤하다, 돈도 많이 든다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국내 여론을 잠재운다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에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바로 타코, TACO라고 하는데, 이게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인데요. 트럼프는 항상 으름장만 놓고 비겁하게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최근에 그 중국과의 무역 싸움에서 관세율을 막 이렇게 130% 막 딱 때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30%로 이렇게 낮춘 그런 30%대로 낮췄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제스처, 이 블러핑, 이 행동만 과장되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사실 그랬으면 좋겠죠. 전쟁은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타코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실제로 공격을 할 것인가? 공격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인데요. 미국이 이란을 실제로 공격할지 말지는 트럼프만이 알겠죠. 트럼프 본인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언제 할지. 하지만 미국까지 실제로 가담해서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란에서는 일단 항복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격을 할 것이고 문제가 매우 커지죠. 이란은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 태세를 갖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소 지원하고 있던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을 동원해서 미군과 동맹국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지만 세계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망 혼란이 있고 또 금융시장 불안도 엄청나겠죠.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최근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도 저희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건설비 오르고 집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국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지금 네타냐후나 트럼프 모두 국내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윤모 씨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전쟁은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민간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폭력이라는 게 정당화되기 때문에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노약자, 우리 어린이들한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러시아의 군인을 파병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그렇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자 국내 일부 사람들은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된다, 참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막아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쟁은 노인들이 결정하고 목숨은 청년들이 잃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트럼프, 네타냐후, 하메네이 모두 7, 80대의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권력자들이고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합니다. 이게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본인이 죽는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전쟁에 대해 쉽게 얘기하고 전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물론 나이만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가게 되는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가 국내든 해외든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네,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전쟁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디 트럼프와 미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선이 간다의 최지선이었습니다. 네,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최지선이 간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